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대중교통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하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수, 통행 시간, 거리 등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버스 정류장은 어디일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조치인데요. 학교 운동장 개방은 모레 15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겠죠. 경기도는 학교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학교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커먼과 멜라니 피오나 퓨처링 존 레전드의 Wake Up Everybody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우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역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몇 군데 떠오르시죠? 저는 강남역, 고속터미널 잠실역, 서울역, 신도림역 이 정도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버스 정류장은 어디가 가장 붐빌까요? 환승센터 정류장 같은 여러 군데가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강희찬 선임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 실태 그리고 이동수단 등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 일상과 친숙한 조사 결과라서 그런지. 이 조사를 어떻게 또 실시하게 됐나요? 네,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0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과 운영자들의 운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 현황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대중교통 현황 조사 결과는 대중교통 국가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 정류장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 내가 타는 버스 노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가, 이런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될 텐데요. 조사 기간은 얼마나 됐고요? 그리고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조사 범위는 전국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통카드 데이터하고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160여 개 시군 중에서 156개 시군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예.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BIS라고 하는데, BIS 시스템은 80여 개 지자체에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교통카드 자료는 이제 도시 내 교통을 조사하는 거고, 교통카드 자료 외에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매표 자료, 그리고 철도 매표 자료를 수집해서 지역 간 통행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토큰이라든지 회수권, 현금을 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를 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정보가 수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것이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대중교통을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저희가 평일 기준으로 보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약 1,151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이 한 825만 명이라서 전체 이용객의 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51만 명이 전국에서 하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그중에서 825만 명이 수도권. 야, 수도권에 사람 정말 많고 대중교통 많이들 이용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시간대로 보면은 역시 출퇴근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하루 이용량의 약 34% 정도가 오전 7시 때, 8시 때, 그리고 오후 18시 때, 19시 때 등 출퇴근 시간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면은 뭐 지옥철이다, 뭐 콩나물 시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들도 많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예. 수도권을 제외하면은 6명 중에 1명 정도가 환승을 포함해서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명 중 1명이 통행 중에 환승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한 방에 가는 직장은 네. 대부분 없으신가 봐요. 환승을 몇 번 하셔야 되는군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수도권 투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수도권에 앞서도 데이터로 나왔지만 인구가 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은 몇 번이었습니까? 서울에서는 꾸준히 143번이 일일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파란색 간선 버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용인원이 4만 5천 명이고요. 네, 수도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8번 버스가 4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 인천광역시에서는 간선 8번 버스가 3만 2천 명으로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3번 파란색 버스가 어디를 지나는지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제가 지도를 미리 좀 봐놨는데 정릉에서 미아리, 도난사거리 거쳐가지고 해화동, 종로, 용산, 고속터미널, 반포, 압구정, 청담, 삼성역, 대치, 개포 이 구역을 지나니까 뭐 사람이 많은 곳만 골라서 다니는 노선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타는 88번 버스도 정말 눈에 많이 띄는 버스입니다. 가장 붐비는 노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버스 정류장은 어땠습니까? 서울에서는 사당역 인근 정류장이 약 3만 6천 명 정도로 가장 사당역 붐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네. 경기도에서는 수원역 인근 정류장이 3만 2천 명. 그리고 인천에서는 주안역 인근 정류장이 2만 5천 명으로 각 지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사당역은 뭐 유명하고 주안역은 그 인하대 근처에 있는 정류장이군요. 네. 이 정류장들의 특징이라든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까? 네. 이 정류장은 뭐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곳에 위치하는 게 특징이었고요. 예. 그리고 해당 정류장을 기점으로 이제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를 통해 환승하는 통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뭐 지역을 넘나들면서 광역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 네. 쪽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그 광역버스는 2016년부터 축별 이용인원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각 축별 운행 노선이 좀 지속적으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노선이 지나는 축이 성남축입니다. 예. 성남축은 16년에 80개 노선에서 17년에 84개 노선이 소폭 증가했고요. 그리고 김포축과 구리축이 이용인원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김포축 같은 경우에는 운행 노선이 11개에서 18개로 많이 증가했고, 이용 인원도 12%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져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신도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광역버스 축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난해와 좀 달라진 항목은 뭐가 좀 눈에 띄었습니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데 올해는 좀 대중교통 새로운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용자 니즈도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책 중에 수도권 M버스 좌석 예약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17년 7월 4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M버스 좌석 예약제의 만족도, 불편사항,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배차 증대가 39%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시간대 다양화가 18.6%, 그리고 어플 개선이 1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용이 뭐 편리하다든지 만족도가 높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수도권을 크게 보면은 그 서울의 전반적 만족도가 7점 만점 중에 5.04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예. 그 인천과 경기는 각각 4.79점과 4.76점으로 비슷했습니다. 그 서울은 대중교통 정보 제공 관련 그 시스템 체계가 좋다라는 게 5.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예. 그 정보의 정확성도 5.03점으로 높았고, 그리고 그 변경 정보 제공이 4.99점으로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전광판이 버스 정류장마다 세워져 있는데 그거 보면서 기다리는 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만족도가 7점 만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반대로 불만사항 이걸 참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또 개선해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 이용자의 45.5%가 배차 간격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응답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이 37.8%였고 그 안전운행이 필요하다가 37.1%, 그리고 접근거리나 환승거리에 대한 불만이 2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쾌적 환경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다른 지역보다 낮았는데요. 이 부분은 대중교통 공급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혼잡으로 인해서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예, 그 수도권 가밀화로 인해서 수도권 대중교통의 높은 혼잡도와 낮은 쾌적성을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도권 대중교통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에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대중교통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만사항은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뭐 배차 간격이라든지 요금, 안전, 그리고 쾌적성. 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강희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더 리얼 그룹의 투데이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그리고 평창 투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식 먼저 전해드리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채식.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채식하는 분들은 봄이 오길 학수고대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봄 그렇겠네요. 나물을 기다리시는 분들. 예. 뭐 물론 겨울에도 먹을 수 있지만 싱싱하기에는 봄나물만한 게 없으니까요. 예. 근데 채식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채식은 결국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한다는 거니까 예. 어디까지 육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분류가 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채식주의자와 세미 베지테리언, 그래서 세미 채식주의자라고 있는데요. 결국 그 세미는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육류는 안 먹지만 뭐 닭을 비롯한 조류나 생선 같은 어류를 섭취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모든 일체의 동물성 식품을 안 드시고 채소, 과일 등 이런 채소로만 드시는 분을 비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외에도 사실 달걀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해서 달걀까지는 드시는 분도 있고요. 예. 또 우유까지 드시는 분들, 또 달걀과 우유 정도를 드시는 분들도 이런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채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영양 성분에 따라서 또 종류를 나눌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채식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몸에서 고기가 받지 않아서 채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채식하면 되는 걸까요? 예.
사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사실 육류를 드실 기회가 많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거의 채식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육류가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다든지 또는 소화가 안 되신다든지 또는 건강 때문에 육류를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선 어느 단계까지 채식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돼지고기까지만 피할 건지 아니면은 뭐 닭을 비롯한 조류나 생선까지도 끊을 건지 또 계란하고 우유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정하고 채식을 실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을 염두에 둔 채식 방법이 될 텐데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나는 살 뺄 목적으로 채소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면 예. 양에 비해서 열량이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채식 뷔페 레스토랑도 꽤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가보시면 정말 건강에 좋은 채식 식단도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 육류가 없다 보니까 예. 튀김이나 볶음 그리고 설탕이나 시럽, 요리당이 들어가서 돼 있는 그런 조리된 그런 메뉴들도 좀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채식을 하는데 많이 튀기고 볶고 시럽을 많이 쓴다면은 열량이 채식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데서 조심이 필요합니다. 맞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닭가슴살에다가 뭐 샐러드 드시는데 뭐 고추장을 찍어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마요네즈를 샐러드에다가 가득 이렇게 비벼가지고 드시는 분들 이게 아무래도 열량이 높아지니까 다이어트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스갯소리로. 코끼리도 채식동물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목적으로 채소를 먹는데 채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끔 이런 농담도 하는데 이게 살 빼기가 아니라 예. 건강을 위해서 길게 보고 채식을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채식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저는 채식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하고 채소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채식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일부 연령층에는 채식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채식을 고집할 경우에 식단을 아주 잘 관리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칼슘이나 단백질 부족으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철분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연세 드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게 된다면은 제 생각엔 영양소 균형을 맞추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골고루 먹어라. 영양소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뭐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뭐 문제가 있다고 뭐 지적을 받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채소만 먹는 것도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건강에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의견이 팽팽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완전 채식을 한다 할지라도 네. 영양소 균형을 잘 맞추는 식단 관리가 가능하다면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식단도 잘 고려하고 지식의 수준도 높아야 되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채식을 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백질이나 칼슘, 철분 부족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채소를 먹은 사람은 육류만 먹는 사람들보다 성격이 좀 온순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좀 허무맹랑한 얘기일까요? 뭐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크게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 성격이 먹는 거 가지고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채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채식을 왜 내가 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함으로써 뭐 대장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완전 채식보다는 육류만 피하고 대신 닭이나 생선, 계란, 우유 등은 채소와 곁들이는 식단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완벽에 가까운 채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콩이나 두부 같은 그런 제품 또 여러 가지 활용을 해가지고 철분, 단백질, 칼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 균형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한 밥상 차림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채식을 먹더라도 영양을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는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1988년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의 도전기를 다룬 쿨러닝의 영화 음악이죠.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듣고 평창 투데이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평창 현지에 나가 있는 이혜리 리포터 전화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평창입니다. 네,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지금 나무를 보면요. 네. 나무가 휘일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서 오늘도 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눈밭에서 경기하는 선수들 보니까 바람 때문에 눈발도 흩날리고 좀 고생들 하시던데 그 전에 지난 금요일에 개막식 한 2시간 넘게 했는데 저는 지루할 틈 없이 정말 집중해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저도요. 예, 추워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입장한 우리 남북 단일팀도 감동적이었고 그 기수로 나온 잘생긴 통과 근육남도 기억에 남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기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선수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만난 선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선수들도 올림픽 참가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제가 루지 어제 경기에 출전했던 그 독일 선수인데 기아한 선수가 있습니다. 에리 프리즈 선수라고요. 예. 그 선수랑 만나서 올림픽 개막식 출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자기 너무 감동했고 그 현장을 직접 또 걸어서 가보니까 선수들과 함께 또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개막식을 함께 즐기다 보니까 정말 이게 세계인의 무대구나, 올림픽 축제구나 이걸 또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그 루지가 누워서 타는 1인용 썰매잖아요. 네, 야, 그래서 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지. 야, 네. 그렇게 기억하면 쉽겠네요. 네. 자, 그리고 저는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 엊그제 남자 크로스컨트리 30km 경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또 그 현장에 또 함께 했습니다. 김은호 선수도 출전했잖아요. 네. 예,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네, 제가 경기 끝까지 이제 끝나고 나서 김은호 선수를 기다렸다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김은호 선수가 사실 이번 올림픽이 첫 무대라서 그 스타트 라인에서 그 세계 모든 선수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출발할 때 그때 굉장히 떨렸다고 소감을 얘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싶어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세계 그 선수들과도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느낀 점도 참 많았던 그런 대회라고 했고요. 완주를 하지는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완주를 해서 다음 이제 올림픽 때는 또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네, 뭐 96년생의 지금 어린 젊은 선수니까요. 네. 이번 도전이 참 기억에 남고 다음 도전을 위한 아주 큰 경험이 됐길 바라고 그날 날씨가 워낙 좀 거세서 베테랑 선수들도 고생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 노르웨이 선수들이 금원동을 다 따긴 했는데 맞아요. 그 표정은 좀 밝았나요? 김은호 선수? 네. 제가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했을 때 선수들의 표정을 봤는데 사실 이 그 크로스컨트리 자체가 서해안에서 펼쳐지는 마라톤이라 굉장히 체력 소모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선수는 이제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트랙 위에 눕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서 선수들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경기장인가 할 정도로 음악도 나오고 또 각국의 또 팬들이 와가지고 전통악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고요. 정말 올림픽 무대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김은호 선수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선수단 그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선수가 바로 그 크로스컨트리 김은호 선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북한 코치들이 뭐라고 뭐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전에 들은 얘기는 뭐 김은호 선수밖에 모를 것 같아서 혹시 김은호 선수가 어떤 얘기는 안 하던가요? 네, 김은호 선수는 그 얘기는 사실 하지 않았는데 사실 경기에 집중하느냐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이 이제 관중들 앞을 통과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네네. 한 시간 반 정도 달리는 코스에 이제 그 선수들이 달리면서 관중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달리는 코스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 선수들이 김은호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에 또 임하니까 또 그 재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젯밤에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 경기가 있었잖아요. 좀 아픔도 많이 겪었는데요. 맞습니다. 1500m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 출전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올림픽 무대에서 후회 없는 진출을 했습니다. 이 노선영 선수가 1분 58초 7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고요. 경기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동생이 봐도 만족했을 거다 이렇게 또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쇼트트랙 대표 고 노진규 선수의 누나인데 그런 아픔도 겪고 이번에 빙상연맹이 올림픽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출전할 수 없다고 하다가 러시아 선수 2명이 못 나오게 되면서 예비 2순위였던 노선영 선수가 평창에 얼음을 지치게 된 건데 값진 성적 냈습니다. 14위라는 성적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얼음에서는 메달을 많이 땄는데 눈 위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던 우리 대한민국 모글스키의 자랑 최주호 선수 경기도 있었죠. 네, 맞아요. 최주호 선수가 2차 결선에서 두 번째 점프를 하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메달에는 아쉽게 실패를 했는데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모글스키를 보면요. 되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속도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와서 그 점프를 할 때 그 관중들이 보는 시야가 하늘에서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앞에서 선수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 스포츠라기보다는 예술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현장은 정말 현장에서 봐야 그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모글스키가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눈 둔덕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릎이 나만 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막 360도로 공중제비도 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인데 최주호 선수 아쉽지만 또 다음 기회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최재호 선수의 점프가요. 양학선 선수에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양학선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본인이 점프하는 거를 좀 배워서 멋진 점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양학선 선수한테 배운 또 점프라고 합니다. 최조 선수의 전설을 만나서 모글즈키의 기술을 연마했군요. 참 그래서 어쩐지 이게 눈 위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멋진 연기 그리고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평창 현지에서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사가 한국 GM의 군산 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은 경영난을 겪는 한국 GM에 대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이 군산 공장 폐쇄 결정 사실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더 버브의 비터스위트 심포니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